잘한. 자, 이제 뭐 맨날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지수 로그 중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문제 한 문제만 고르라고 하면 얘야. 100% 출제되는 문제 여기 있는데 선생님이 지수 로그에서 실생활 문장제 문제라고도 불러. 실생활 문제 선생님이 첫 번째 유형 뭘 가르쳐주냐면 식이 주어진 문제였어. 이거는 선생님이 몇 번 보여줬고 식이 주어져 있으면 내가 그 영어에다 한글로 쓰세요, 한글로 쓰세요라고 이야기했어. 첫 번째, 이걸 푸는 방법은 정의 쓰기. 수소 이온 농도를 H라 한다. 거기다 수소 이온 농도 이렇게 쓰라는 얘기지. 정의 쓰고 대입하고,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두 번 대입하는 문제가 더 많아. 우리 아직 두 번 대입하는 문제 경험 없거든. 그래서 내가 프린트로 만들어야 돼. 우리 교재 없어 지금. 그래서 두 번 대입하는 거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연립까지 이어져야 돼. 자, 필기하세요. 실생활 문제 양대 3회 두 번째요. R% 증가 감소 문제. 얘는 식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오늘 할 건 이 R% 증가 감소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상식 좀 이야기해보자. A의 10%는 뭐고 A를 10% 증가하면 뭐가 될까? 둘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A의 10%와 A를 10% 증가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동시에 말해서 헷갈려. 다른 말. 다른 말. 봐. 여러분들 돈으로 얘기하면 너무 잘 이해해. 용돈의 10%. 용돈을 10% 증가. 용돈의 10%. 그럼 감정 없지. 용돈을 10% 증가한다고 감정이 있잖아. 다르지 않은 개념이. 얘는 어떻게 계산해? 100%. 그럼 여러분들 용돈을 10% 증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암산으로 하거든. 예를 들어 내 용돈이 10만 원이야. 근데 10% 증가 그러면 만 원에 10만 원에 10%를 따로 계산한 다음에 원래 용돈 10만 원 하고 여기서 10%를 두 개를 더해서 11만 원이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지. 맞지? 하지만 그것도 맞는데 수학에서는 더 빠른 방법을 써. 가로 열고 1 플러스 100분의 10 하면 이게 10% 증가. 10만원 가로 열고 1 플러스 100분의 10 하면 이게 1.1이거든. 계산하면 1.1을 10만원 곱하면 11만원이 나와. 이걸 분배하면 여러분이 썼던 방식이야. 원금에다가 A의 10%를 따로 더한 거. 그걸 한꺼번에 묶어버린 거야. 자, 아니 그냥 원금에다 10% 따로 계산해 더하는 게 더 쉬운데 선생님. 자,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하면 점점 어려워질걸. 10%를 3번 증가해. 여러 방식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는 계산할 수 없다는 얘기야. 자, 따라서 이게 n번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n제곱이 돼. 지수가 돼, 지수가. 승훈이는 필기를 하면 내가 계속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풀려고 자꾸 안 쓰고 있지? 자, 그러면 R% 증가 감소를 문자로 만들어 보면 A라는 값이 있어. 이걸 처음 값이라고 before. 얘가 변해. R% 증가해. 1 플러스 100분의 R. 이게 애프터라고 하죠. before와 애프터의 개념이야. 전후 개념이야.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n번 증가한다면 몇 제곱이 된다고? n제곱이 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A 가로 열고 1 플러스 100분의 R의 n제곱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 이제 그냥 이해하는 정도 갖고 안 돼. 그냥 아예 공식이야 이제는. 그러면 이게 증가거든. 이게 증가야. 이게 증가야. 더하니까 증가지. 감소는 어떻게 할까? 빼기로 바뀌어. 감소는 빼기로 바뀌어. 1 빼기 100분의 R%로 바뀌어. 이렇게 R% 증가 감소를 외우고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상식부터 알아야 됩니다.
A의 10%와 A를 10% 증가하는 건 다른 개념이야. 우린 지금 A를 R% 증가하고 있는 거야. 증가의 개념이야. 증가의 개념. 근데 이것도 나와 가끔. A의 10%가 나오니까 따로 외워두고. 자, 이제 예제를 봅시다. 세계 석유 소비량이 매년 5%씩 감소한다. 따라서 얘는 R% 감소 문제로구나 라고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에 소비량이 처음으로 현재 소비량의 4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가? 자, 그러면 항상 이 문제의 특징이 시점이 두 개가 있어. 시점이. 비포와 애프터. 시점이 두 개가 있어. 그러면 비포에 해당하는 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비포에 해당하는 게 어디 있어? 문제를 찾아야 돼요. 자, 일단 시점을 찾아보자. 현재 하나 보이지? 그 다음에 몇 년 후는 뭐야? 미래지. 그러면 비포 애프터가 뭐라는 거야? 비포가 문제지. 이 문제는 여기가 현재. 여기가 N년 후 해도 되고 미래라고 해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현재가 왼쪽이네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는 과거에 10년 전에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봐. 그러면 비포 애프터에 의해서 10년 전이 여기고 현재가 여기야. 바뀌잖아 현재가. 따라서 현재에 집착하면 안 돼. 오로지 비포와 애프터의 기준으로만 바라봐야 돼. 자, 지금 현재가 석유 소비량이 A야. 근데 현재 석유 소비량이 A인데 얘가 바뀌어. 매년 몇 퍼센트 감소한대? 1 빼기 100분의 5. 몇 년 후인가? 모르니까 N년이지 뭐. 문자로 나지. N년 후라고 하잖아. N년 후. 근데 봐봐. N년 후면 몇 번 감소하는 거야? N년 후면. 얘가 매년 감소하지. 매년이란 말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라는 뜻이야. 그럼 2년이면 두 번, 3년이면 세 번, N년이면 N번이야. 따라서 이게 N년이야. 얘가 현재 나중 N년 후 소비량이 현재 소비량의 4분의 1이야. N년 후 소비량이 현재 소비량, 현재가 A잖아, 그렇지? 현재의 4분의 1, 현재의 4분의 1 이하다. 나중 소비량이 현재 소비량의 4분의 1 이하다. 이게 주어야. 얘 입장에서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고 쓴 거야. 얘가 이상이다. 얘가 얘보다 이상이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고 써야 돼. 부동어 방향을 반대로 쓰는 사람은 시작부터 미안한데 틀리고 출발했어. 아무리 열심히 계산해도 시간 낭비야. 정말 슬픈 일이야. 선생님은 이 문제 되게 연습 많이 하는 애들 중에 부동어 반대로 써서 틀린 애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야 어떡하냐, 너 첫째 줄부터 틀렸어. 계산이 다 맞아도 오답이야. 이게 돼. 그래서 선생님이 누가 누구의 이상이다 이하다 방향 잘 따져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라는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 시험 보고 나서 시험 사진 찍어서 보내면 내가 그런 피드백을 대여를 하거든. 시험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요렇게 누가 누구의 이상이다 이하다를 잘 해야 돼. 얘가 주어고 얘가 목적이야. 얘가 얘보다 이하다. 그치? N년 후가 지금의 4분의 1 이하다. 자, 주어 입장에서 주어를 잘 찾아야 돼. 그럼 이제 A는 약분이 되고 출발해. 약분이 되고 출발. 자, 이제부터 계산인데 이 공간이 없으니까 저쪽으로 갈 거야. 소수로 바꿔야 돼. 0.05거든. 1 빼기 0.05는 얼마니? 0.9. 여기에 N제곱이 작거나 같다. 4분의 1. 자, 이제 더 이상 소수로 표현하고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을 때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기억해야 돼. 양변 로그를 써야 돼요. 양변 로그를 취한다라고 메모를 해두는 것도 좋아. 그러면 n이 어디로 가? 앞으로 내려오지. n이 앞으로 내려오면 n 로그 0.95. 잠깐만 왔다. 4분의 1은 이게 몇 제곱이야? 이제 많이 해봐서 알지? 마이너스 2제곱. 얘도 앞으로 내려오니까 바로 그냥 마이너스 2라고 그냥 써버릴게. 연산을 이 정도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될 거고. 그럼 얘는 써있어. 모든 로그가 다 써있어. 로그 2 여기 써있어. 대입하면 돼. 근데 문제는
로그 0.95 찾아봐. 있니? 없어. 자, 로그의 규칙성이 하나 있는데 출제자는 로그 값을 주긴 주는데 한 자리점만 줘. 한 자리점. 1점, 2점, 3점, 4점. 얘도 사실 2점이나 마찬가지. 2.0이나 마찬가지야. 9점. 그럼 얘는 한 자리점이 아니지. 그러니까 한 자리점으로 바꿔야 돼. 이걸 우리가 연습했었어. 자, n 로그 한 자리점으로 바꾸면 위아래가 달라지잖아. 우리는 같아야 된다고. 위아래가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다 10을 곱하거나 나눠야 돼. 10의 거듭적으로 곱하거나 나눠야 돼. 곱해야 돼, 나눠야 돼. 10을 곱하면 0.95 돼? 자, 여러분 위에 걸 건드리면 안 돼. 나 지금 밑에 걸 풀고 있는 거야. 위랑 같아야 되는 거야. 위에 걸 건드리는 사람은 본인이 시험 출제자가 되는 거야. 출제자.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야. 우리 만드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시키는 걸 푸는 사람이야. 따라서 0.95가 되게 만들어야 돼. 따라서 곱하기 10이 아니라 뭐야? 여기 진수야. 로그인은 0.31이니까 대입해버렸어. 자, 로그에서 진수가 나눗셈이야. 어떻게 바꿀 수 있게? 빼기가 되면서 로그 몇 개? 2개로 바뀌는 거야. 근데 앞에 n이 있을 때는 조심해. 이거 계산 틀리는 거 보여줄게. 빼기까지, 이거까지 잘 했는데 이렇게 써서 틀렸어. 어디 틀렸게? 앞에 n이 곱하기잖아. 이 로그 전체에 대해서 곱하기잖아. 그래서 괄호가 안 치면 틀린 거야. 이렇게 틀린 애들도 안 탈 거. 연산 틀린 애들. 자, 그럼 이제 로그 9.5가 써있어. 문제 얼마라고? 0.98. 그러면 n 0.98 빼기 로그 10이 얼마니? 그렇지. 잠깐만, 딱 마이너스 0.5. 그럼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0.02가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지. 자, 계산하기 힘들지? 마이너스부터 곱해야 하는 거네. 그럼 어떻게 돼? 부동호 어떻게 돼? 반대가 돼야지. 소수 계산하기 힘들어? 분수로 바꿔. 소수 자신 있는 사람은 해도 됩니다. 분수로 바꾸시고 양변에 100 곱해. 자,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방식이 좋아. 손으로 좀 더 쓰면 어때? 꼭 계산 못하면서 한 두 줄 덜 쓰려다가 계산 틀려. 그러면 n이 30 이상이니까 n은 최소값이 얼마야? 30이야. 그럼 30년 후가 정답인 거야. 처음으로. 그러니까 30년. 31년도 되고 32년도 되고 부동 방향을 봐. 그거나 같으니까.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게 딱 안 떨어질 때가 있어. 예를 들면 뭐야? 그거 정리했니? 네. 자, 계산할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답은 몇 년 후야? 출제자가 몇 년 후라고 물어보면 자연수로 대답하라는 뜻이야. 그럼 자연수는 얼마야? 32, 30.5보다 크거나 같아? 31이 돼야지. 최소 31년이야. 31, 32, 33, 34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부동방향이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게 처음부터 반대로 푼 애들은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그 이상 이하를 헷갈리는 애들 처음에. 그럼 얘는 답이 30이 되거든. 얘는 31이 답인 거. 부동방향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답이 1 차이가 나면서 왜 1 차이가 나지? 틀렸네? 늦었어. 이미 늦었어. 객관식이면 0점이야. 오히려 서술형이 더 좋아. 부분 점수 주실 거야. 부동방향이 바뀌니까. 자, 그래서 오히려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이 더 무서운 거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 객관식. 잔인. 자, 부동방향 조심하시고. 메모할 게 좀 있는데 로그는 한 자리 점으로 만든다. 그래도 없으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자리점으로 0.9를 만들었더니 9.5가 됐잖아. 그치? 9.5를 만들어 놨더니 9.5가 여기 써있거든. 있잖아 여기에. 근데 한 자리점으로 만들었는데 없어. 문제가 없어. 예를 들어서
너 한 자리 쪽을 만들었는데 1.2가 나왔어. 근데 우리 성화도 1.2 어디 있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럴 때는 소인수 분해. 1.1을 소인수 분해해야 돼. 어떻게 소인수 분해해야 돼? 10분의 12, 5, 6, 로그 6 빼기 로그 5. 6도 소인수 분해 안 됐지. 6은 뭐 곱하기 뭐야? 6 곱하기 3이지. 그럼 얘는 6이라고 쓰지 마. 이렇게 한 다음에 로그 2 곱하기니까 더해. 나누는 거 빼. 이렇게 하면 2랑 3과 5는 문제. 5는 안 써있어. 5는 다시 뭘로 바꿔? 1 좋아. 승훈이 대답 하나도 못하네.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2야. 자, 그래서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붙이지. 집중 계속 못하고 있어요, 요새. 그대로 성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로그 2와 로그 3이 문제에 써있어. 그건 써있어, 분명히. 요렇게 로그 문제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한 자리 쪽으로 만든다가 일단 중요하고 그게 해결될 가능성이 50%밖에 안 돼. 그럼 없어? 당황하지 마. 소인수 분해해서 하면 다시 걔가 있어. 이걸 상식으로 갖고 있어야 돼. 자, 풀이가 길어 짧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선생님들이. 출제율이 몇 퍼센트? 100%. 물론 아까 그 두 개 합쳐서야. 그 정의 문제랑 퍼센트 문제 두 개를 합쳐서 무조건 100.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와. 근데 오버하면 200% 출제돼. 즉 두 문제 다 출제되게 돼. 선생님에 따라서.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많이 나오면 두 개 다 나와. 그러니까 엄청난 확률이지. 그치? 실생활 문제를 너무너무 출제를 좋아하신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필기 없이 내가 이해했는지를 끄덕끄덕하는 시간이야. 다시 처음부터 가면. 승훈아 잘 들어. 사탕 없니 거기 컵에? 승훈아? 석유 소비량이 매년 6% 감소한다. A에서 출발했어. 얘가 몇 퍼센트 감소? 감소는 빼기 100분의 퍼센트 이렇게. 자, 그런데 몇 년 후 그랬으니까 N년 후면 몇 번이야? N번. 1년에 한 번이니까 몇 제곱이야? N제곱. 이 횟수가 꼭 여기 들어갑니다. 6%. 항상 선생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연습해. 이렇게 이해가 돼, 스스로. 비포, 애프터 어디가 기준이야? 시점을 찾아봐. 현재와 미래 두 개 있지? 여기가 현재, 여기가 미래 N년 후가 되겠지. 그런데 소비량은 언제 소비량이야? N년 후 소비량이 현재 소비량의 3분의 1. 현재 소비량의 3분의 1. N년 후 소비량이 현재 소비량의 3분의 1 보다 이하야 이상이야? 이하지. 자, 1번, 2번 뭐가 맞아? 뭐가 맞아? 1번, 2번 뭐가 맞아라고 물어봤어. 1번. 오케이, 이해했어. 지금 이해했어. 자고 일어나도 이해해야 돼. 만약에 테스트에서 틀리면 내가 착각했나 확인하면 돼. 그때 이상형을 따져보고. 그래서 이게 맞아. 그러면 아까 어떻게 했지? 제일 먼저 양변 A를 약분했지. A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얘를 소수로 고쳤어. 0.06을 빼니까 0. 얼마야? 96이야. 얘는 3분의 1이야. 그 다음 뭐 할게? 부산? 미안. 잘했어. 나도 종종 틀려. 그 다음 뭐 할게?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여기서 이거 해야 돼! 라고 설명했어. 로그. 그렇지! 정답! 이렇게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러면 n 앞으로 나가. 3분의 1이니까 3이 마이너스 1승이지. 마이너스 1제곱도 앞으로 나가. 그럼 두 로그를 저기서 찾아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어. 이대로는 없어. 보나만 없어. 0.4 절대 없어. 몇 자리점? 한 자리점만 저기 써 있을 거야.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소인수분해까지 해야 돼.
9.4. 자, 곱하기야 나누기야? 승훈아, 곱하기야 나누기야? 얘랑 같아야 돼. 10을 곱하면 같아? 틀렸어. 위에다 곱하는 사람은 출제자야. 위는 우리가 푼 문제 그대로 내려온 거지. 내가 만든 건 여기야, 지금 여기. 여기를 조정해야 돼. 따라서 곱하기가 아니라 뭐야? 나누기 얼마? 10. 보통 10, 100, 1000으로 해결된다. 10, 100, 1000만 정도까지 해결된다. 곱하기 10, 나누기 10, 곱하기 100, 나누기 100 이 안에서 놓을 거야 아마. 그럼 로그 3은 써있어. 얼마라고? 0.48이라고. 자, 나누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수입니다. 진수. 로그 몇 개로 바뀌어? 두 개. 빼기 로그 10. 어디 틀렸어? 가로. 그렇지. n하고 가로 없으면 틀린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로그 9.4 써있어. 써있을 수도 있어. 50% 확률이야. 0.97. 로그 10은 1. 자, 이제 0.97 빼기 1은 계산 여기다 할까? n 마이너스 0.03 마이너스 0.48 마이너스 계산이 불편하잖아, 그지? 100부터 곱할게. 100 소수 없애기. 이제 알게 뭘로 나눌까?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지.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도 방향. 얘도 요번에도 자연수네. 이거 자연수로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16점 얼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 그럼 지금 답은 얼마야? 16이지. 그리고 이하가 미만으로 만약에 바꿔서 나오거든.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등호가 빠지고 출발하면 여기서 등호가 빠지는데 답이 17로 바뀐단 말이야. 이런 미묘한 순간들이 틀릴 때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소설의 감점까지는 그냥 꾸짖고 봐라. 에이, 내가 조심하라 했지. 근데 객관식이 틀린 거는 그냥 위로하고 하기도 힘들어. 그냥 아예 날아갔잖아.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는데 틀린다고 딱 나왔는데 내가 나올 거라 했고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얘인데 나왔는데 이렇게 잘 풀고 1차이로 틀릴 때 객관식에 내가 실수한 답이 꼭 써있어. 1, 2번에. 선생님들은 함정 되게 좋아하죠. 내신 그래. 모의고사는 함정 안 파거든. 내신은 함정을 판다. 내가 틀린 답이 써있다 앞에. 그것도 앞쪽에 써있어. 진짜 답은 뒤쪽에 한 3번, 4번, 5번에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가짐으로 돼? 안 돼. 학원 평가에서 틀리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이거 조심하라 했는데 나 여기서 틀렸다. 이렇게. 그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 걸림돌을 피하는 요령이 생기게 되는 거야. 기억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끔 내가 테스트를 빼주면 막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마이너스야. 연습량이 줄어드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교재를 빨리빨리 풀어서 테스트를 다시 정상화 시키세요, 다들. 자,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지수로가 드디어 끝났어. 챕터 1 끝났고 챕터 2에 시작이고 챕터는 총 3개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 지금 3분의 1을 해결했다. 이제 3분의 2를 향해서 넘어가는 시점이 아직 절반을 못 왔기 때문에 아직도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야. 범위야. 진도는 언제까지 나올 거냐면 3월 한 셋째 주까지는 진도를 나올 생각입니다. 3월 넷째 주부터는 시험 대비를 해서 스탑. 내가 끝냈든 못 끝냈든 스탑 시키고 복습 위주로 갈 거야. 그때는. 자, 하지만 여러분 테스트가 계속해서 여러분 복습시켜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 선생님의 테스트의 범위는 누적이야. 내가 7단원까지 배웠으면 1부터 7까지가 우리 학원 평가의 기준이야. 이건 선생님 스타일이야. 나는 집요하게 1단원을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 복습하라고 스스로. 자, 그럼 이제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 이 각도가 뭐냐? 우리 각도기에서 각도 재는 건 본 적 있지만 좌표 평면에서 각을 재야 돼. 그럼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각도기 써본 적 있어?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각도기 여러 개 버전인데 일단 반원 모양 본 적 있니? 반원 모양? 그럼 반원 모양이 있으면 거기 때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 명도가 여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에도 하나가 있어. 그래서 이쪽에서도 각도를 잴 수 있고 이쪽에서 각도를 잴 수 있게 색깔을 바꿔서 두 개의 각도가 써있을 때가 많은데 자, 고등부는 명도가 여기입니다. 정해져 있어. 이게 자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원 자의 중심이 딱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각도를 잴 때는 어떻게 재야 돼?
이렇게 재야겠지. 반원차가 있다고 상상하면. 따라서 이 각도를 우리는 플러스라고 이해한다. 각도를. 네? 각도는 원래 플러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등부 수학에서 삼각각은 마이너스가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각도는 그냥 실수야. 여러분 실수가 뭐야? 유리수랑 무리수를 더한 거야. 각이 루트 2도도 가능하다. 물론 루트 2도는 잘 안 나오긴 해. 주로 유리수 쪽에 나오지만 어쨌든 마이너스가 가능하다가 시작이야. 그럼 마이너스는 어디 있어요, 쌤? 여기가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플러스가 무슨 방향이야? 반식이다. 반식이야. 마이너스가 오히려 시계 방향. 오히려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이제 각도를 잴 때는 반 시계 방향이 플러스야. 각도를 잴 때. 자, 그럼 내가 각도를 몇 도 재볼까? 60도 정도 재볼까? 그럼 60도면 이렇게 가다가 어디서 멈추겠지? 그치? 그 멈춘 지점을 원점하고 이어. 이렇게 성분을 그어야 각도가 정의가 돼. 성분을 안 그으면 각도가 정의가 안 돼. 이 성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 동경이다. 왜 우리가 누군가를 동경한다는 표현 쓰지? 여기서 저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상상해보죠. 동경하고 있다. 어쨌든 이 선의 이름이 동경이다. 그러면 동경이 여기 있으면 각을 어떻게 재는 거야? 항상 출발은 어디야? 0도지. 아, 참고로 이 0도를 나타내는 이 동경, 이것도 동경이잖아. 이 동경을 시초선이라고 부른다. 시초선. 이건 이름이니까 이름이 왜 공부양이에요? 나도 몰라. 그렇대. 시초선이래. 그냥 이름이니까 외워두면 돼. 자,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각도만큼 나타내는 선분을 동경. 그럼 초록색은 각을 어떻게 재는 거야? 이렇게 셌다라고 봐야지. 맞아? 0도부터 출발했으니까. 자, 내가 지금 60도를 나타내는 동경을 하나 나타냈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420도 동경 한번 그려보세요. 했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도의 동경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세 가지 동경을 나타내볼게. 그럼 첫 번째 동경 여기 있어. 두 번째 동경 420도. 420도는 일단 한 바퀴를 돌면 몇 도야? 360도지. 더 가야 되지. 몇 도만큼? 60도. 그렇지. 60도만큼 더 갔더니 똑같네? 똑같네? 얘는 둘이 똑같다? 이상해? 봐봐.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지 않니? 60도와 420도가 크기는 다른데 동경이 똑같지. 그래서 이렇게 등호는 쓰지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같다고 봐. 각에. 실제로 등호는 쓰지 않지만 한글로 얘기해. 동경이 일치한다. 동경이 일치한다. 각이 일치한다고 부르진 않고 그 선이 일치한다고. 자, 마이너스 300도. 해볼까? 이렇게 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90도야. 직각. 두 번, 세 번. 여기가 마이너스 270도야. 90도씩이니까. 그 다음에 300도니까 몇 도 더 가야 돼? 그렇지. 30도만큼 더 가면 그게 딱 우동됩니다. 똑같아. 그래서 동경이 다 일치. 그렇다면 이거를 매번 열심히 저렇게 그려가지고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는지 따지기는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을 전부 다 360도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면 돼. 네? 뭐라고? 360도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야 돼. 숫자가 좀 크니까 여러분들 나누기 힘들거든? 나누기 연습할게. 2가 있어. 8이 있어. 마이너스 1이 있어. 마이너스 4가 있어. 자, 얘네들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볼게. 나누기 연습하는 거야. 초등부 과정 연습시켜주는 거야. 나누기 잘 못하는 게 있어, 의외로. 3으로 나눈 나머지.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0이 와야 돼. 이게 나머지야. 자, 얘를 3으로 나눠. 3, 2, 6. 얘가 나머지야. 근데 초등부 과정에서는 음수 나누기는 하지 않아. 요게 지금 낯선 거야. 그러면 0 하면
마이너스 1이 남지. 나머지는 약속이 있어. 나머지는 양수야. 엄밀히 말하면 0 이상은 나눠 떨어질 때도 있으니까. 따라서 지금 이건 잘못된 연산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인데? 이럴 때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겠지만 마이너스 1로 해서 플러스로 만들면 돼. 그럼 이게 나머지야. 자, 마3면 또 해보자. 3. 여기 뭐가 와야 돼? 이게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 틀렸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하면 8이 남지. 여러분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건 3보다 작아야 돼. 맞아? 따라서 얘도 틀렸어.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 2. 나머지가 2지? 그럼 얘네들 나머지가 다 똑같은 애들이야. 자, 그러면 얘네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동경이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360도로 나눈 나머지를 보라고 그랬지. 그러면 360도로 나눈 나머지라는 얘기는 나머지가 360도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나머지는 360도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0 이상이면 돼.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1 하면 마이너스 나와. 안 돼. 마이너스 1 하면 360보다 커서 안 돼. 이대로 0 해야 되는 거야. 360과 0 사이가 나와야 되니까. 이게 나머지. 그러면 또 등식을 세울 수 있어. 자, 2로 나눴어. 2, 3, 6, 나머지 1이야. 그럼 이걸 등식을 어떻게 세우냐? 나눠주는 식을, 나누는 식 곱하기 곱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곱 더하기 나머지. 얘네들을 곱하고 얘를 더한다. 이렇게 외워도 좋아. 얘네들 곱하고 더한다. 곱하고 더한다. 이렇게 외워도 좋다고. 자, 그러면 60을 방금 곱하기로 표현해봐. 얘네들 뭐 하라고? 곱하고 더하기 60도 이렇게 쓰라고. 실제로 계산해도 맞잖아. 자, 또 나누기 한다. 420도야. 360도로 나눠. 몫이 얼마야? 1. 360. 이거 나누기 좋다. 얘가 0과 360 사이로 성공해. 지금 성공했지? 그럼 420도는 420도는 뭐야? 360 곱하기 1 더하기 나머지. 자, 마이너스 300도. 여기 좀 마이너스도 좀 어렵긴 해요, 여러분들. 하지만 나머지가 0도와 360 사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그거만 지키면 돼. 뭐가 와야 돼? 이게? 마이너스 1 빼니까 60 나오지? 성공이야. 성공이야. 이게 0과 360 사이면 성공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300도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60도야. 자, 내가 동경이 왜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면 뒤에 각도가 똑같으면 나머지가 똑같으면 동경이 일치하는 거야. 자, 기가 막힌 방식이야. 그럼 매번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원래는 나눈 나머지만 풀 줄 알면 그림 없이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진짜 각도는 뒤에 있는 각도야. 그래서 어떤 각을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쓸게. n은 0, 1, 마이너스 1 같은 정수라고 이해하면 되고 더하기 몇 도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길게 일반 각이라고 부른다. 무슨 각? 모든 각은 일반 각이어야 돼. 일반 각이어야 돼. 그냥 30도 하고 만족하면 안 돼. 60도 하고 만족하면 안 돼. 이렇게 표현해야 진짜 각이야. 따라서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알파가 몇 도인 거야? 알파가 60도인 거야. 여기가 1이 들어가면 2가 들어가면 100이 들어가면 100바퀴를 돈 다음에 60도를 가도 똑같은 동경일 뿐이야. 그렇게 각도는 이루어져 있어.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자. 마이너스 205도는 몇 사분면인가? 물론 어렵지는 않아. 마이너스네? 마이너스는 무슨 방향이야? 0도,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 자,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 좀 더 가야 되지? 여기가 25도만큼 더 가야 돼. 180도에다가 25도 더 가야 205도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마이너스라고 읽게 돼 있단 말이지. 각도를. 나는 양수로 썼지만. 그래서 마이너스 205도는 몇 사분면이야, 동경이? 항상 동경 자체가 각이라고 상상해야 돼. 2사분면이다. 근데 그림 그리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 객관식으로 막 여러 개 내거나 이러면. 그럴 때는 이제 이거 연습하면 돼. 360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을 거야. 일반각으로 바꿀 거야. 자, 몫에 뭐가 와야 돼? 위에 뭐가 와야 될까요? 그렇지. 일단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오는 게 분명해. 그렇지? 마이너스 1 오니까 마이너스 360도 위에서를 빼. 남기가 얼마야? 155도. 자, 그럼 얘는 0도와 108도 사이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155도를 여기서 90도 하고 좀만 더 가면 155도가 그려지지.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각도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55도 뒤에 있는 각도로 이해하면 항상 양의 방향으로만 풀 수가 있어. 음의 방향은 굳이 갈 필요가 없어. 여러분 항상 마이너스 쪽으로 갈 때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자, 그리고 동경이 일치하는지도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 여기는 전부 다 360으로 나눈 나머지로 갑니다. 마이너스 1000도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1000도? 이거를 진짜 마이너스 1000도를 막 그리려고 하는 사람은 힘들어. 가만히 있어보자.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720도, 더 가야 되는 막 이렇게 풀게 되잖아.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풀면 후지게 푸는 거라고. 멋있게 풀어야 돼. 정석으로. 따라서 마이너스 1000을 뭘로 나눠? 360으로 나눠. 자, 몫이 얼마 가야 돼? 마이너스 2? 아직도 마이너스다. 틀렸다. 마이너스 뭐가 와야 돼? 3이 와야지. 나머지는 0 이상 360 미만이 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380. 위에 4를 빼니까 80도. 80도만 그리면 돼? 80도만 그리면 돼? 근데 얘가 90도인데? 여기 80도네. 1사분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뭐뭐로 나눈 나머지가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아주 강력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247번을 봅시다. 세타가 3, 4분면의 각일 때 4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그럼 3, 4분면이 각이 몇 도쯤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 1, 2, 3 여기잖아. 그럼 얘가 90도. 양의 각으로 이해했을 때 180도, 210도, 여기 0도이지만 또 360도하고 같은 동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하지만 숫자로 등호는 쓰지 않고 그냥 동경이 일치한다 정도만. 둘은 동경이 일치한다. 이건 시초선이니까. 그럼 여기가 여기. 그럼 몇 도랑 몇 도 사이야? 180과 270 사이지. 따라서 자, 이게 세타의 범위야. 아직은 필기하지 마세요. 틀린 풀이 보여줄게. 이렇게 해놓고 4분의 세타는 4분의 세타? 방변 4로 나오는 거 4분의 세타야. 그래서 얘가 45도. 얘가 얼마야? 67.5도. 그지? 45도랑 67.5도. 45도는 여기 있어. 67.5도 정확하진 않지만 90도는 작잖아. 그럼 그 사이가 여기 있어. 1사분면.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이게 뭐가 틀렸냐? 선생님이 각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부터 삼각함수의 각은 그냥 초등학교 때 몇 도 몇 도가 아니야. 각은 무슨 각이어야 돼? 일반 각이어야 돼. 일반 각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 선생님?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몇 도.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앞에 이게 꼭 있어요. 따라서 얘네들은 이 알파가 얘네들이다. 180과 210을 알파라고 봐야 돼. 따라서 360도 곱하기 n이
둘 다 있어야 돼. 이거부터가 필기야. 이게 꼭 들어간 일반각의 형태야 돼. 일반각의 형태야 돼. 이게 개념이야. 이제 양변을 사로 나누는 거야. 이제 일반각으로 풀어야 돼. 따라서 사로 나누면 사로 67.5도. 그냥 2분의 135도라고 쓸게. 자, 그럼 이제 어떡하냐? 4분의 1 났어. 4로 나누면 얘를 나누지. 이제 n이 무슨 수였지? 내가 아까 n이 무슨 수 그랬는데? 그렇지. 정수는 세 가지야. 양의 정수, 음의 정수, 마지막 0. No, 실수 아니야. 정수는 세 가지야.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우는 숫자가 정수부터 배워. 그지? 1, 2, 3, 4. 그 다음에 얘들아, 마이너스라는 게 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 사이에 0이 있는 거야. 이게 정수야. 분수 들어가기 전에 배우는 게 정수야. 근데 정수를 모른단 말이야, 지금.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n에다가 숫자를 일일이 넣어야 돼, 이제. 근데 선생님 추천은 연속해서 넣는 거거든. 예를 들어 1, 2, 3, 4, 5 넣어도 돼.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넣어도 돼.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98 넣어도 돼. 근데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0, 1, 2, 3 이렇게 넣는 걸 추천합니다. 언제까지 집어넣냐고? 똑같은 게 나올 때까지. 똑같은 게 나온다고? 뭔 말이지? 풀어보자. 자, 얘는 0 집어넣어. 이게 67.5도지? 67.5도. 자, 그럼 이게 바로 우리 아까 처음에 찾았던 45도와 67.5도 사이야? 이게 4분의 세타의 범위야. 몇 사분면이야, 얘는? 1, 4분면.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n에다 1 집어넣어. 90 더하기 45지. 90 더하기 45도면 90 여기 있어. 45만큼 더 가면 90 더하기 45. 물론 135라고 써도 돼. 자, 몇 사분면이야? 이제 2사분면이지. 거기서부터 135라고 써도 됩니다. 가운데는 안 바뀌어. 그럼 얘는 90 더하기 67.5다. 90은 어차피 여기 있고 67.5도만큼 더 더하니까 또 여기야. 90 더하기 67.5. 그럼 둘 사이니까 어디야? 이만큼.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이니? 얘는 2사분면. 자, 이제 2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180 더하기 45. 180 여기 2 집어넣어. 67.5. 그럼 180이 어디냐면 여기 있지. 180 더하기 45도니까 이 정도 돼. 180 더하기 45. 여기서부터 180 더하기 67.5니까 너무 정확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270도를 넘어가면 안 되잖아. 180 더하기 67.5도가. 그래서 요 사이에 있습니다 정도만 기억하고, 이제 n에다 3 집어넣어. 그러면 3 집어넣으면 270 더하기 45도. 270 더하기 67.5다. 그럼 270도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45도 더하면 이쯤 되고 67.5도 더하면 여기쯤 되고 사이. 몇 사분면이야? 45. 아니 선생님 이걸 언제까지 해요? 반복될 때까지. 4해. 4 집어넣으면 몇 도야? 360도지. 360도는 제자리야. 우리가 내 자리에 360도를 돌면 제자리잖아. 따라서 얘는 360도는 0도랑 똑같은 분경이라고. 이게 바로 반복되기 시작한 거야. 360도는 의미가 없는 각이야. 제자리니까. 따라서 이렇게 했더니 얘가 다시 몇 번하고 똑같아. 첫 번째 거는 똑같다는 것 같아. 그럼 이제 그만 풀어도 돼. 이하 반복이니까. 그럼 얘가 지나는 사분면은 1, 2, 3, 4 사분면을 모두 지나고 있지.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되겠지.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4개를 지나는 게 아니라 3개를 지나는 문제도 있고 2개만 지나는 문제지. 사분면.
근데 그거는 예측할 수 없고 계산해봐야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푸는 문제야. 자, 다음.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각도를 재는 방법이 우리는 몇 도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 도라는 건 우리가 인간이 만든 단위야. 마치 이렇게 해볼까? 허리 뭐 28인치. 근데 똑같이 허리를 찾아봤는데 54cm. 헷갈리는 거지. 근데 둘 다 맞는 거거든. 얘는 인치라는 표현을 쓴 거고 얘는 센치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그냥 단위가 다른 거야. 단위가 달라. 그럼 우리는 이 두 개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인치를 센치로 바꾸고 센치를 인치로 바꾸는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막 쓴 거니까 실제 수학적이진 않아. 실제로 얘들아 1인치는 2.54cm. 이거 내가 아주 옛날에 외웠던 거라 소수점 아래가 약간 틀릴 수 있으니까 이걸 외우시고 2.54가 지금 수학 범위 아니라는 거야.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네이버 치고 나와. 그러니까 28인치야. 그럼 센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모른다고 치자. 너 허리 몇 센치라고 물어봤어. 예를 들어. 그럼 옷이 센치로 써 있어. 그러면 얼른 핸드폰 꺼내서 내가 28인치를 내가 알아. 그러면 곱하기 얼마 하면 돼? 2.54 하면 센치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근데 거꾸로야. 나는 내가 좀 웃긴 얘기지만 허리가 100cm라는 걸 알고 있다고 치자. 근데 옷을 사러 갔는데 난 인치는 몰라. 근데 옷에 인치로 써 있는 거야. 이거 몇 인치용 옷입니다. 그럼 또 네이버 계산기를 꺼내서 100cm를 인치로 바꾸면 되지.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오, 나누기 준. 맞아. 나누기 하면 돼. 곱하기를 알고 있을 때 나누기를 하면 돼. 이런 거거든. 자, 똑같은 비유인데 각도가 여러분들 지금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야. 각도가 두 가지가 있어. 이름도 어려워. 한 시간에 몇 분이? 60초. 이게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도야. 그 동그라미 도. 근데 호두 아니고 이름도 어려워. 호도법이라는 각도를 재는 법이 또 있대. 얘는 단위가 더한 단위. RAD. 한글로는 라디안. 그러니까 인치와 센치 같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한쪽밖에 모르는 거야. 우리 센치밖에 모르는 거야. 예를 들면 인치를 모르고 있어 살아왔다고 봐. 지금까지. 이제 처음 배우는 거야. 이해되니? 오히려 미터법은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미터가 자연스럽잖아. 뭐 키 몇이야? 뭐 1점 몇 미터 하잖아. 거리 몇 미터? 2km? 하지만 미국은 마일을 더 많이 써. 알고 있지? 스포츠 좋아하면 시속 몇 마일 막 이런다고. 심지어 키는 피트로 재. 그러니까 단위가 다른 걸 우리가 공식만 외우면 돼. 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꾸고 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꾸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이 라디안 각은 이름은 되게 어렵잖아. 얘는 단위를 생략하기로 약속했어. 그러니까 단위가 없어. 각도인데 단위가 없는 거야. 근데 안 쓴 거야. 자, 성인국어가 똑같아. 자, 로그 10의 2야. 근데 우리는 로그 2라고 쓰기로 했어. 이게 없는 거야. 있는 거야. 10을 안 쓴 거잖아. 마찬가지야. 라디안이 있는 거야. 라디안이. 근데 라디안이 쓰기 불편하니까 라디안. 읽기도 길고 읽기는 해야 돼. 숫자만 써 있으면. 그래서 묵음처럼 처리하는 거. RAD라고 안 써버리고. 그러면 얘보다 심플한 방법이 될 거야. 이렇게 심플해지듯이 생략하니까. 실제로 호도법의 이익은 아직은 여러분들은 피부로 못 느껴. 오늘은. 다음 시간에 호도법이 얼마나 대단한 공식인지를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야. 자, 근데 이 바꾸는 방식이 조금 어려워. 지금 봐봐. 도가 있는데 얘는 단위가 있다 없다? 없지. 없어져야 되지. 그래서 60분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방법은 곱하기 182분의 파이를 곱하면 돼 있어. 좀 복잡하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60도야. 60도를 호도법으로 바꿔. 그러면 60도 곱하기 180도분의 8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도와 도가 약분되고 60과 180이 약분돼서 3분의 단위도 약분된다 얘들아. 단위도. 신기하지? 그럼 결과가 얼마야? 3분의 파이지. 우리 눈에는 이게 각도야 그냥 숫자야. 숫자지. 근데 여기 라디안이라고 안 쓴 데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아 이게 라디안이야. 쓸 필요도 없어. 안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안 써 있으면 라디안이 있다라고 상상해 주면 돼. 안 써 있으면 10이 있다고 상상하잖아. 똑같지?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안 생각해. 그럼 반대는 어떻게 돼? 우리 아까 인치를 센치를 줄할 때 나누기라고 맞췄지? 그럼 이건 나누기 180분의 8이잖아. 근데 나누기 분수는 곱하기 역수가 되니까 8분의 180도를 곱하면 라디안이 60분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뭐가 고민이야? 아! 180도분의 파이 아니면 파이분의 180도는 떠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오른쪽이지. 이게 헷갈리는 거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아, 여기 도가 있었지. 결과적으로 도가 있어야 돼? 없어져야 돼? 호도법은? 호도법은 단위가 생략된 거야. 그럼 도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둘 중에 뭔지 몰랐다고 쳐. 둘 다 해보는 거야. 둘 다 해보는 거야. 내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이건지 헷갈려. 그래?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를 한번 해보고 60도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를 해보는데 계산하지 마. 도만 쳐봐. 도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 얘기는 도가 약분되어야 되는 거야. 분모 분자. 사라지지. 근데 얘는 도랑 도가 만나면 도의 제곱이 돼. 도가 살아서 안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지. 180도분의 파이 곱하면 되겠네. 그럼 거꾸로. 여기가 3분의 파이라고 계산이 끝났어. 그럼 내가 거꾸로 가. 60도인 거를 모른다고 치자. 나 이 일로 가야 돼. 그럼 도가 없어져야 돼? 생겨야 돼? 반대로? 이번에 생겨야 되지. 있으면 없어지고 없어지면 생기는 거야. 그게 60도 보고 호도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다행스러운 건 이 법의 이름이 뭔지 잘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놔. 상식이니까. 그럼 얘가 두 가지 다 해봐. 3분의 파이에다가 180도분의 파이 곱하는 건가? 3분의 파이에다가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도는 이렇게 분자의 형태로 나와 있단 말이야. 20도, 30도 이렇게. 근데 지금 이게 도가 어디에 있어? 모에 있잖아. 이게 틀린 거야. 얘가 분자에 있지. 도가. 분자에 있는 도가 맞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파이분의 180도 곱하는 거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양쪽이 모두 가능한데 한쪽만 연습해도 되지 않겠어? 한쪽만 내가 알아도 반대는 그거 역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나는 이게 더 쉬운 거 같아. 도가 없다가 생기는 쪽. 그러면 도가 없는데 도가 있는데 사라지는 거는 분모의 도를 곱해야 도끼리 약분된다. 이 방법을 나는 추천해. 자, 그래서 60분과 호도법을 배웠으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60분으로 나타내어라. 60분이 1시간 60분 우리가 평상시에 도란 말이야. 따라서 도가 없네? 딱 봐도 없잖아. 그럼 도가 생겨야지. 곱하기 둘 중에 하나야. 180도분의 파이 곱할 거야. 파이분의 180도 곱할 거야. 그냥 직관적으로 뭐가 맞아? 도가 생겨야 되잖아. 근데 둘 다 생기는 것 같긴 하지만 얘는 어디에 생겼어? 얘는 분? 이게 맞는 거지. 분자에 생겨야 돼. 따라서 파이랑 약분해서 파이 약분해서 마이너스 45도 곱하기 3, 135. 그래서 도가 생겼어. 끝났어. 도가 분모에 있으면 이상한 거야. 도가 저 분자의 형태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252번까지 설명했습니다. 화장실은 그대로 가세요. 세 사람은 한 번만 더 하시고.